30번째 이야기.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 사부사와 H. 1840년 서구 열강 사이에서는 낙후된 아시아 국가들을 넣고 누가 먼저 얼마나 차지하는가 하는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한몫 잡기 위해 너 다 할 것 없이 몰려들었고 돈이 되는 일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 열강의 먹이가 되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본격적으로 침략을 받지 않았지만 일본의 지리적 장점과 상업적 가치를 눈여겨본 나라들이 하나둘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바쿠후의 부패와 무능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계속되자 일본 각지에서는 바쿠후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들 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한 호수의 수면 같았지만 수면 아래에는 이미 거대한 개혁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부사와 H는 본격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사이타마 지역의 분홍 겸 부상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중국 고전을 좋아해 익혔는데 의복한 가정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문을 좋아한 성격이 훗날 일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1853년 미국은 쿠로우네를 앞세우고 일본을 협박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시켰는데 통상의 문이 열리자 일본 내에서는 바쿠후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존왕양이 세력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열혈 청년이었던 시부사와 H도 당시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 1863년부터는 뜻이 맞는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무력 도바쿠 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바쿠후 쪽에 새나가는 바람에 요주의 인물이 되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당시 쇼군 계승자 후보였던 히토스마시 요시노부, 훗날 도쿠가와 요시노부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쇼군이 된 인물이 그 사람으로 이 인연으로 그는 요시노부의 가신이 되고 무사의 신분도 얻었습니다. 서구 산업 1865년 에이토스마시 요시노부가 도쿠가와 바쿠후의 15대 쇼군직을 물려받고 오래 지나지 않아 프랑스에서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동생인 아키타케를 쇼군 대리인으로 임명해 바쿠후 대표로 참석하게 했는데 시부사와 H도 요시노부의 가신 자격으로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 사절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른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했던 시부사와 H는 파리 만국 박람회 견학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업화와 산업화의 성공의 발전가도를 달리는 서양 선진국들의 앞선 현실을 확인하고 내부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그동안 상인에 대해 품었던 편견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상인이란 원래 이익이 되는 일 외에는 관심조차 없는 족속이라 생각하고 경멸해 왔는데 외국의 공예품과 기계 제품을 직접 본 후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 시부사와 H는 벨기에로 향했는데 바쿠후 사절단이 벨기에 국왕을 아련할 때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는 공업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시대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업화의 근간이 되는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벨기에의 철강 산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구의 문명에 감명한 그는 새로운 시대에 국가가 번영하고 강해지는데 공업화와 산업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를 뒷받침할 상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귀국을 미루고 혼자 유럽에 남아 유럽 각 국가의 산업발전 현황과 경제발전 정책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1867년 1월에서 1868년 11월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시부사와 H는 서구 사회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산업발전 양상, 각국의 경제발전 정책과 추세를 중점적으로 보았고 은행, 철도 사업, 국채와 주식 사업과 채권 사업 등 금융 부문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프랑스의 기업 투자 방식인 주식회사 제도와 유동적인 신분 제도였습니다.
정부 관료와 상업계 인사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프랑스의 문화의식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시부사와 H는 2년간의 유학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과 제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습득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 시기의 일본 내 사정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는데 오랜만에 귀국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새 역사의 한 페이지로 들어서 거듭나고 있는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도쿠가와 바쿠우는 그가 돌아오기 전인 1868년 보신 전쟁에서 패해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핵심 강요 1868년 11월 일본에 돌아온 시부사와 H는 바쿠우 몰락 이후 시즈오카로 거주지를 옮겨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찾아갔습니다. 시부사와 H는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해 자본을 모으고 이윤을 창출해 그가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했는데 이때부터 그의 상업적 재능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대대적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메이지 정부는 인재가 부족해 곤란을 겪는 상황이었는데 재능 있는 청년 실업가에 대한 소문을 들은 메이지 정부는 곧바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정부 관료로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 시부사와 H는 쇼군의 가신이었던 과거 때문에 서방에서 압력을 받았지만 꽃을 피운 그의 재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 일을 맡은 지 약 6개월 만에 그는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대장성 내의 중요한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장성은 2001년에 행정체계 개편으로 사라지기까지 100년 이상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조세, 금융, 행정 정책 등 국가 재정 정책을 담당하던 정부 주요 부서였습니다. 그는 워낙 강직한 성격타사 적을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 1873년에는 당시 대장경직에 있던 우후쿠보 도시미치와 대립하면서 관료 자리를 걷어차고 나와 공상업 개통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부사와 H는 대장성에서 일할 때 폐번지연, 화폐제도 개혁, 국채 발행 등 새 정부의 국가부양 정책과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침을 세우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 덕분에 메이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헌했고 이는 그가 실업가로 전향한 뒤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업가 33살이 된 시부사와 H는 민간 자본을 모아 주주제 은행인 제1국립은행을 세웠는데 오늘날 한중일이 모두 사용하는 은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 바로 그였습니다. 제1국립은행이 큰 성공을 거두자 미쓰이 오노 가문을 찾아가 공동 출자로 오우지 제지주식회사를 창립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한편 모리 아리노리를 도와 상법 강습소를 열었는데 훗날 도쿄 상업학교로 개명한 이 학교가 오늘날의 히토스바시 대학교입니다. 그 밖에도 도쿄 해상화재보험회사나 시멘트 회사 등을 설립하는 등 계속해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산업을 닦았습니다.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사회의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층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자 시부사와 H는 상호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며 자본가와 노동자의 균형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도덕적 기업가로서 존경받았고 사업 또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해운, 조석, 철도, 호텔, 방직, 맥주, 화학비료, 광산,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1880년에는 해운업 부문에서 미쓰비시의 독주를 견제하려고 도쿄 우한센 회사를 창립해 당시 부동의 1위였던 미쓰비시와 경쟁을 벌이며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설 무렵부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회사 일을 하나씩 정리했고 1916년에는 은퇴를 결심했는데 은퇴 후 사회사업에 열중하고 논어를 연구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대표적 경제 철학인 경제도덕 합의론은 은퇴 후 탄생했는데 1931년 11월 11일 그는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객이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시부사와 H는 일본의 상공업 발전을 위해 서구 사회의 제도와 발전 모델을 도입했으나 기업가로서 사회를 대하는
그의 마음 자세는 전통 유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군자에 가까웠습니다. 서양의 가치와 동양의 정신문화가 조화롭게 내재한 그의 삶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본인이 존경하는 사회적 기업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1번째 이야기. 일본과 러시아의 지시마열도 전투로 이어집니다.